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도둑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소리 없이 들어와서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일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그런 도둑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췌장이라는 녀석입니다. 위장 뒤편, 등 쪽에 깊숙이 숨어 있는 이 장기는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췌장암은 진단받은 후 5년 생존율이 극히 낮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조용한 도둑이라도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췌장은 말을 하지 않지만 대변은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물을 내려버리는 그 변기 속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결정적인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볼일을 보신 후 물을 내리기 전에 딱 3초만 투자해서 변기를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더럽다는 이유로 혹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황급히 레버를 누르지는 않으셨나요? 그 3초의 무관심이 어쩌면 10년, 아니 20년의 수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사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췌장암이 보내는 5가지 대변의 색깔과 형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화장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저 배설의 공간이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 가장 중요한 진료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회색빛 진흙 같은 변의 의미. 둘째, 물 위에 둥둥 뜨는 기름진 변의 경고. 셋째, 짜장면처럼 검고 끈적한 변의 공포. 넷째, 붉은색 혈변과 췌장의 관계. 다섯째, 갑자기 가늘어진 변의 비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60대 초반의 박철수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평생 소화제 한 번 먹어본 적 없을 정도로 위장이 튼튼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이상하게 화장실 변기에 자꾸만 기름이 뜨고 변 색깔이 희끄무레하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제 먹은 삼겹살이 소화가 잘 안 됐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내인 김영자 씨가 여보, 안색도 좀 누런 것 같고 변 색깔도 이상하니 병원에 가봐요라고 권했지만 박철수 씨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밥 잘 먹으면 낫는 거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철수 씨는 복부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 검사를 받은 결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혹시 대변 색깔이 변했을 때 바로 오셨더라면 수술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췌장이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박철수 씨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췌장이 보내는 5가지 색깔의 경고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회색빛 진흙 같은 변, 즉 회백색 변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신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한 변을 황금변이라고 부릅니다. 대변이 갈색이나 황금색을 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 때문입니다. 담즙은 초록색에 가깝지만 장으로 내려와 소화 과정을 거치며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담즙이 대변에 섞여 나와야만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대변 색깔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변 색깔이 마치 찰흙이나 두부 혹은 회색 시멘트 반죽처럼 희끄무레하게 변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사들은 이것을 완전한 차단의 신호라고 부릅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 즉 췌두부에 암세포가 자라나면 담즙이 내려가는 길인 담관을 꽉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니 대변에 색을 입히지 못하게 되고 결국 색이 없는 회백색 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공장이 멈췄다는 매우 위급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많은 췌장암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기 전에 이런 회백색 변을 보았다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라? 색깔이 왜 이래?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셨나? 하고 무심코 넘겨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변이 깨끗해 보인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기 속에 변이 색을 잃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력이 색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분인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씨는 아주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변 색깔이 계속해서 옅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옅은 갈색이더니 점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회색 점토 같은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동시에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했을 텐데 최영수 씨는 문득 예전에 들었던 건강강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변 색깔이 회색이면 췌장을 의심하라. 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초기 췌장암이었습니다. 다행히 담관이 막히기 시작한 직후에 발견한 덕분에 수술을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기 물을 내리기 전 3초, 그 3초가 내 인생을 30년 더 늘려주었네. 여러분, 내일부터 화장실에 가시거든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만약 변의 색이 평소와 달리 회색빛이거나 아주 옅은 아이보리색을 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화기내과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췌장이 보내는 가장 명확하고도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둘째, 물 위에 둥둥 뜨는 기름진 변, 즉 지방변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변의 상태입니다. 혹시 변을 보신 후 변기 물 위에 기름방울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변이 물에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다니거나 물을 내려도 변기에 지저분하게 묻어 잘 내려가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삼겹살이나 튀김을 과식한 다음 날에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과 상관없이 이런 증상이 며칠, 몇 주간 지속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췌장의 기능 부전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지방을 잘게 부수어 몸에 흡수되도록 돕는 것이죠. 그런데 췌장에 암이 생기거나 췌장염이 만성화되어 기능이 떨어지면 이 소화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은 지방이 분해되지 못한 채 그대로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기름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변에 지방이 많이 섞이면 변이 물 위에 둥둥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을 의학용어로 지방변이라고 합니다. 지방변의 특징은 단순히 뜨는 것만이 아닙니다.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일반적인 대변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시큼하고 썩는 듯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또한 변기의 표면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물을 한번 내려서는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췌장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님, 저는 더 이상 지방을 소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소화란 무엇입니까?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은 흡수하고 필요 없는 찌꺼기는 내보내는 것이 생명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췌장이 고장나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낸다는 것은 우리 몸이 세상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허망한 상태인 것입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먹어도 살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고 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동네 경로당에 다니시는 이순자 할머님의 사연입니다. 이순자 할머님은 평소 식욕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실에 다녀오면 며느리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변기 청소 좀 깨끗이 해주세요. 자꾸 뭐가 묻어 있어서 닦기가 힘들어요. 할머님은 민망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물을 내렸는데도 변기 벽에 누런 기름띠가 묻어 있고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머님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유산균만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살은 점점 빠져서 10kg나 줄어들었고 결국 병원에 갔을 때는 췌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불평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였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변기 청소를 할 때 짜증을 내기보다는 관찰을 하십시오. 혹시 변기 물 위에 라면, 국물처럼 기름이 떠 있지 않습니까? 변이 끈적해서 솔로 문질러야만 닦입니까? 그렇다면 췌장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셋째, 짜장면처럼 검고 끈적한 변, 즉 흑색 변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여러분은 검은색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둠, 밤, 그리고 때로는 죽음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검은 변은 매우 불길한 징조입니다. 물론 선지 해장국을 드셨거나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일시적으로 변이 검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이나 음식 때문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변이 짜장면 소스처럼 새카맣고 표면에 윤기가 돌며 끈적끈적하다면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이런 변을 타르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소화기관 어디선가 출혈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장이나 십이지장 같은 상부 소화기관에서 피가 나면 그 피가 장을 통과하면서 소화효소와 만나 산화되어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췌장암과 관련이 있을까요? 췌장암이 진행되어 십이지장이나 위장을 침범하면 그곳에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췌장암으로 인해 위 정맥류가 생겨 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흑색변은 췌장암이 주변 장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흑색변을 보고도 어제 김을 많이 먹었나? 초콜릿을 너무 먹었나? 하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흑색변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피가 썩는 듯한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를 맡고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노년의 지혜를 하나 떠올려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붉은 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피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검은색 속에 감춰진 붉은 피의 비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때로는 이렇게 은밀한 색깔로 위장하여 나타납니다. 오랜 기간 택시 운전을 하셨던 김 기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사님은 늘 피로를 달고 사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어지러움을 자주 느꼈지만
그저 운전을 오래 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변이 검게 나왔지만 택시기사 생활이 불규칙해서 위궤양 정도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약국에서 위장약만 사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운전 중에 정신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빈혈 수치와 함께 췌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암 덩어리가 십이지장을 파고들어 계속해서 피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검은 변은 몸 안에서 피가 말라가고 있다는 처절한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검은 변을 보셨다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있다면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력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빛이 그 검은 변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넷째, 붉은색 혈변과 췌장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선명한 붉은색입니다. 사실 붉은 혈변은 췌장암보다는 대장암이나 치질과 더 관련이 깊습니다. 항문 가까운 곳에서 출혈이 생기면 피가 산화될 시간이 없어서 붉은색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췌장암 환자 중에서도 드물게 붉은 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췌장암이 대장 쪽으로 전이되었거나 혈액 응고 장애가 생겼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기에 붉은 피가 보이면 아이고, 또 치질이 도졌네 하고 가볍게 넘깁니다. 치질로 인한 피는 보통 변을 다 본 후에 휴지에 묻어나오거나 변기 물을 빨갛게 물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으로 인한 출혈은 변 자체에 피가 섞여 있거나 검붉은 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남성분들은 피 좀 나는 거 가지고 뭘 병원까지 가나 하는 고집을 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집이 병을 키웁니다. 치질인 줄 알고 1년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암이었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병원에는 넘쳐납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항문에서 피가 난다면 그 원인을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관찰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혹시 붉은 변과 함께 복통이 있거나 체중이 줄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치질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다 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 안에는 내가 모르는 우주가 있고 내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피를 본다는 것은 몸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혈관 속에 있어야 할 피가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딘가 구멍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작은 징조를 무시하면 큰 재앙이 닥친다는 소탐대실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진료비 몇만 원, 검사 시간 몇 시간을 아끼려다가 남은 여생 전체를 병상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기 속의 붉은색은 멈춤 신호입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신호등의 빨간불과 같습니다. 그 빨간불을 무시하고 질주한다면 그 끝에는 사고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섯째, 갑자기 가늘어진 변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색깔이 아니라 모양입니다. 평소에는 바나나처럼 굵고 건강하던 변이 어느 날부터인가 연필처럼 가늘게 나오거나 납작하게 눌려서 리본 모양으로 나온다면 이 또한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변이 가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이 나오는 통로가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췌장암이 커지면서 장을 밖에서 누르거나 혹은 복강 내에 전이가 일어나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면 변이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먹는 양이 줄었거나
나이가 들어 장 근육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량도 그대로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변이 가늘어진다면 이는 장 어딘가에 혹이 있거나 외부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췌장에 문제가 생겨 소화가 잘 안 되면 변이 묽어지면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풀어지기도 합니다. 건강한 변은 바나나 모양이어야 합니다. 적당한 굵기와 길이를 가지고 끊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나오는 변이 최고의 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변이 뚝뚝 끊기거나 염소 똥처럼 동글동글하게 뭉쳐나오거나 반대로 형체 없이 풀어져 버린다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췌장 건강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삶은 일정한 리듬과 형태를 가집니다. 하지만 병이 들면 그 리듬이 깨지고 형태가 무너집니다. 변의 모양이 변했다는 것은 내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중년의 사업가 박 사장님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사업 스트레스로 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거나 변이 가늘게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원래 배가 아픈 거야 하고 넘겼죠. 하지만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나중에는 변을 봐도 본 것 같지 않은 잔변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의 강권에 못 이겨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 췌장 꼬리 쪽에 생긴 암이 주변 장기를 누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실에 누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한다고 거래처 사람들 비위는 그렇게 맞추면서 정작 내 몸속 장기들이 불편하다고 보내는 신호는 깡그리 무시했네요. 그의 후회가 여러분의 후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는 변의 굵기를 체크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는 되어야 정상입니다. 새끼손가락보다 가늘다면 그리고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췌장암이 변기 속에 남기는 5가지 흔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담즙이 막혀 색이 빠진 회색변. 둘째, 소화되지 못한 지방이 둥둥 뜨는 기름진 변. 셋째, 보이지 않는 곳에 출혈을 알리는 검은 변. 넷째, 위험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붉은 변. 다섯째, 통로의 압박을 의미하는 가는 변.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리고 그 증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그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똥을 더럽다고만 생각할까요? 물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제 내가 먹은 음식의 결과물이며 내 몸속을 여행하고 나온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의사들은 청진기로 몸의 소리를 듣지만 우리는 변을 통해 몸의 이야기를 봅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보약이나 값비싼 운동기구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사소한 것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자 건강의 비결입니다. 물을 내리기 전 딱 3초.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결정짓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의학적인 진리였습니다. 췌장암이라는 무서운 병도 관심이라는 등불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은 여러분의 가장 믿음직한 주치의가 있는 진료실입니다. 부디 그 주치의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일 아침에는 꼭 변기 속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 3초의 침묵 속에 삶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